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정치인으로 이재명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어려운 주제 제가 던지고 있습니까? 100일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급속도로 안정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대통령을 만났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몇 분 모시고 또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라는 책을 내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분을 모시고 오늘 특집 인터뷰 준비했는데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알고 싶다라면 저와 함께 이 세 분의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쓰신 김태철 황산 저자와 또 보조로서 제대로 해설해 주실 최인호 의원 모셨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를 이제 책을 내신 저자에게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성을 보내야 하는지는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황산 저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촛불 광장에서 만났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광화문에 그 천막 카페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 시즌 꽤 오래됐네. 네, 그 십수년 돼요. 한 10수년 15, 16년 될 거예요. 그때 꽤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는데 반듯하게 앉아 계시던 이재명 그 시장께서 일어나듯이 해서 제가 앉으시라고 하면서 악수를 했던 게 첫 인연이고 네.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함께 하시는 우리 김태철 위원장님과 3년 동안 계속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같이 이재명을 위해서 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시민사회 활동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그 당대표는 제가 긍정하고 또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난 개업 내란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함께 활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평소에 나름의 생각이 남달라서 아무한테나 정을 주지 않는데 네, 유독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깊은 이렇게 이제 애정을 가지고 함께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정도라고 일단 시작하고요. 네. 김태철 작가님은 이재명 대통령 어떤 지금 인연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성남에서 학창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6월 항쟁 지도부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그 사법고시를 붙고 바로 그 노동상담소를 진행하던 이재명 새끼 변호사, 햇병아리 변호사 시절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김태년,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태년 의원이 시국 사건으로, 구속되었죠. 안기부에 불법 구금되어 있을 때 담당 변호사가, 이재명이었고, 그때, 저도 거기에 연루되어서 같이 변론을 받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한주 원장을 통해서 2017년 대선부터 교육정책,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때는 교육정책 총괄을 했고, 또,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순회를 했고, 이번 대선 때는 국민주권회의와 국민주권행동을 디자인하고,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총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현장 민심을 수시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원조 성남파다, 그지? 원조 성남파고. 이거 오늘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닌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 시청자들은 야, 이거 뭐야? 왜 처음부터 재밌게 한다고 해놓고 점점 재미없어지는데. 원조 성남파. 어쨌든 원조 성남파시고 이제 황산 작가님께서는 뭐 전업 작가 활동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한 10몇 년 인연이 됐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재명
이제 따뜻한 실용주의, 이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책이 이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할 테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가깝게 지금 이제 두고 있는 두 분은 이제 현재 이제 국정 운영 100일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일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김태철 작가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100일 동안 국정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원래 기대했던 대로입니까? 아니면 기대 이상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쓴소리, 어려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준엄한 바이산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극단화되어 있고 외교는 트럼프의 깡패주의에 맞서서 어떻게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정말 그 험준한 바이산, 시련, 난간, 절체절명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칼날을 움켜쥐고서라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것이 국민이 원한다라면 내가 먼저 위기의 칼날을 움켜쥐겠다. 바로 100일 동안에 정말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누구보다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의 100일은 실용주의 전략의 승리였다. 작은 것, 단 한 가지도 쉬운 일이 없었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어렵게 모든 지혜와 역량과 헌신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위기를 돌파해내는 실용주의의 지혜가 돋보인 100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오늘 방송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처럼 이렇게, 설교처럼 인터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오늘 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서 워낙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봐왔던 우리 김철 작가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여튼 칼날을 움켜쥐는 심정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황산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100일 동안 국정 운영하는 모습, 최근에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국무회의 이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많이 남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일관성이 있어요. 시장 때부터 또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그 지휘함에 있어서 일관성과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심으로 민생을 위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뛴다는 거죠. 현장 찾아가요. 갑자기 식당에 가요. 그리고 또 특정 지자체에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송곳 같은 질문을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력 그리고 실력 이게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살아오신 삶의 여정도 그렇고 지난 계엄 내란 이후에 거의 10차례에 해당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인내와 견딤과 그리고 강력한 어떤 묘수를 통해서 돌파해 왔거든요.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내후 외환의 어떤 상황이고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돌파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파할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0일을 굳이 평가하자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자기 실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추앙하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 저도 요즘 뭐 방송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실제로 너무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인 수준으로 국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 특히 이제 함께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서로 어떤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던지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책 내용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책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용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의미 이해를 해야 하느냐. 최인호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뭐 과거에 학생운동도 해보셨지만 민주주의다, 반독재 운동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우리 자본주의, 공산주의, 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상징하면서 뭔가 방향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이런 것이 정립되어 있는 느낌을 하는데 이재명 실용주의라고 하면 딱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시나요? 저는 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예.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유능합니다. 성과로 말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전에도 이재명 하면 뭔가 실력 있는 사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뭐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 확실히 뭔가를 일궈냈다. 한다면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유능함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자랑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도 했듯이, 그러나 이 유능함, 이 실용주의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치 철학이자 실천 전략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선거 때나 국민에 맞게끔 하는 그 정치 처세술이 아니다. 이거는 철학에 기반하고 따뜻한 것은 약자를 위한 것, 그 철학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실용주의, 이겨야 되고 또 성과를 낳아야 되고 맹분보다도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의 의미로서의 제목이 따뜻한 실용주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참 재밌게 읽었던 이 책을 참 빨리 읽었던 게요. 아니, 100일 기사회견에서 내란 세력과의 그 타협은 없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척결해야 된다는 걸 역설하면서도 또 대선 때는 중도 실용주의를 또 표방했습니다.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했거든요. 또 그 이재명의 중도 보수주의는 뭐냐. 그러나 보수층도 껴안고 가야만이 국정의 성과를 이루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전제는 따뜻함이고 약자를 위한 것이고 또, 내란 세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은 지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뭐 역사와 말과 행동과 이런 거 이재명의 모든 역사들을 손정경 후보수도 대통령 이르기까지를 잘 조명한 책이다. 저는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제가 이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실력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유연하게 접근해서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성과로서 입증해야 하는데 매우 숙련된 기술과 역량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용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김태철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훈민정음에는 4가지 정신이 있어요. 자주정신, 창조정신, 그다음에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 4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란 말싸움이 중국의 나라, 자주정신이죠.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도 홀빼이셔도 마참내 대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이게 애민정신이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실용정신입니다.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가 날로쓰매 뼈난 흐하고 잘 따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용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세종의 현재적 현현.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용주의는 뭐 우리가 보통 정치 철학, 사상, 이념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특정한 문제를 정말로 실력과 성과로서 검증해내는 이런 좀 일종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실용주의가 더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철저하게 삶 속에서 내면화되었고 그 따뜻함이 핏줄로 또는 숨결로 또는 솜털로 현현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내면화된 따뜻한 실용주의의 실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정말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예술 그 위원회에 박진영이라는 대중가수를 선정을 했어요. 자,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대중가수를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딴따라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습니까? 김태철 대표님이 혹시 또 추천한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 문학예술의 주권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K-팝 문화를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아는 거죠. 우리가 겉에서 책 몇 권 읽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발탁해서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잘 아는 것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철학 이런 이야기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용주의라는 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도 뭐 실용주의 사상이 예. 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책의 앞부분에 이재명 실용주의의 이론 부분을 제가 초안을 잡았는데요. 네. 그 실용주의는 사실 정치 사상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노선이고 정책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재명의 그 실용주의를 깊이 연구하면서 동서양의 모든 실학과 실용주의 사상을 연구해 보니 실용주의 철학이 있잖아요. 서구의 존 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실학이 있잖아요. 정약용. 그리고 또 현대의 서구의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실용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실용주의야말로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선택이나 하나의 정책 노선으로 선택했지만 단지 방법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치 철학적인 잠재력이 있다. 그걸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재명의 삶 속의 실용주의가 뼈속까지 배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소년공 시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생존 기술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 현장에서 계속 돌파를 해내고 이 실용성이 가다듬어져서 이 체득된 실용주의가 점점 정치인으로서 실용주의 노선과 철학으로 내면화되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와서도 일관되게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 현장 중심 실용 정책 이런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래서 이론 영역에서는 제가 이재명 실용주의의 정치 철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말씀 바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노선으로서 방법론으로서 실용주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는 이재명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의는 보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 전체를 놓고 예. 이렇게 이제 네. 이점이라는 걸 붙여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 거기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예. 저는 저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스스로 이재명주의자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선언을 단어를 했습니다. 쓰고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이 책은 이재명주의의 첫 번째 마중물이 될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 체계를 만들 때 있어서 사상, 이론, 방법을 만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위, 이것에 일반화하고 이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론화를 더욱더 진화 발전시켜서 그것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가 되면 하나의 사상체계로 가지런히 정리가 되죠. 저는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그다음에 2026년 대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금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계속 진화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맞아요. 이재명은 날마다 이긴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날마다 이기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실용주의에 대한 현재적 보고이고 가능성에 대한 보고다. 이것이 이재명주의의 처음이자 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건대 이재명 실용주의는 발전 과정 속에 있어요. 이재명의 삶과 내면 속에 축적된 이 실용주의가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지금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그 성과와 열매를 통하여 결과를 통하여 입증될 경우에 이것이 이재명 실용주의 정치라는 그런 하나의 그 실체로서 정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는 정치인의 이름 뒤에 주의를 붙이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그 이름 뒤에 주의가 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치를 통하여 또 정책을 통하여 성과를 통하여 입증해내면 이재명 실용주의 정치가 발전하여 이재명주의라는 어떤 그 고유의 또 강력한 의미 있는 흐름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저자의 뜻이고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들어가서 그것이 정치 철학적으로 확대 발전을 하든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또 국정 운영을 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가 정말로 사상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뭐 정리가 되는 일단 과정을 기대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청년 시절에 어떤 실용적 사고를 스스로 하게 됐는지를 이제 뭐 젊은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소년공 시절을 이겨내는 이재명의 아주 독특한 그 실용적 사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출발 지점에 이재명은 어떤 실용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그 당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동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친누님도 그 전태일 열사와 함께 청계천에서 그 다락방에서 허리도 못 편 상태에서 말 그대로 시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친누님이 그렇죠. 그랬는데 이재명 가족도 다르지 않아요. 청소부 하는 또 화장실 상대원 시장. 제가 실은 수배 받았을 때 상대원 시장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어머님께서 운영하는 그 냄새에 날지만 깨끗했던 그 화장실 그 앞에서 돈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님을 본 상대원 시장에서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그 소년 시절, 정말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산재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유일한 대통령이 된 까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가 산재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9분 8. 바로 프레스 기기에 눌려서 저 또한 잠깐 공장 생활 동안 눈앞에서 손가락이 잘려가는 여공을 얻고 뛰어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소위 마치코바 작은 공장에서 정말 프레스에 짓눌려 가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밀링에 정말 갈비뼈가 날아가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한 현장들을 바로바로 다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속에서 이재명은 뭘 선택했습니까?
즉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학 진학을 꿈꿉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선생님의 정말 간절한 도움을 받아서 그는 대학 진학을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으나 거기에서 그는 실용을 택하죠. 학벌보다는 학교의 이름보다는 더 중요한 바로 생활비를 벌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현실적 판단 그리고 생존적 판단, 그 생존적 판단이 결국은 이후에 실용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극복하겠다라는 것, 그 순간순간에도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 구조보다는 실력으로 검증받고 내가 충분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체득됐다는 것인데 약간 천부적인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황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실용주의를 이해할 때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그 실용주의적 미래가 이재명의 개인기에만 달려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힘을 지니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스픽스 독자를 비롯하여 주권자 국민들의 강력한 민의와 그리고 힘들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일단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척박하고 열악한 그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 생존술로서 현실을 실력으로 돌파하는 어떤 내공을 길러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실용주의 이 정치 정책 노선으로 결합되면서 만나게 한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구조와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 상황 속에서 온갖 공격과 악마화와 그리고 온갖 악선전을 위기들을 돌파하면서 이 실용 내공이 성장한 거예요.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재명의 한 개인 속에 담겨 있는 실용 감각과 그 역량과 그리고 돌파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성장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간 이재명으로서 터득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실용주의가 보통 냉혹하다, 뭐 또 실리 중심이다, 또 이익만 따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그 삶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실용주의는 이익 중심, 결과 중심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실용주의와 다르게 그 속에 휴머니즘적인 기초가 있고 따스하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이 책 쓰면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김태철 위원장님이 두 번째 기획회의하면서 우리가 뭐 이재명 용비어천가 부르려고 이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말 확실하게 쓰자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따뜻한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럼 김태철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논지를 깔고 실용주의와 그 인간미, 따스함, 휴머니즘을 함께 연구한 거죠. 이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장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제목만 놓고 보면 따뜻한 실용주의 하니까 일단 재미가 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이제 실용주의에 대한 이제 그 말 그대로 무장이 이제 돼 있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과 깊은 사랑과 이해 뭐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뭐 욕하는 사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다중정과자 예.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우리 황 작가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깊이 성찰하면서 존중하고 떠받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에 실용적 사고까지 무장됐으면 이런 분들이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스타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조차도 정치인 이재명을 싫어했다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왜 그런 오해와 편견이 생겼겠느냐는 것을 약간 독백처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 에피소드인데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그때 이제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원장이시죠.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통계 수치 자료집을 한 권을 갖다 줍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고 이거를 다 외우세요라고 지시를 하죠. 외우라고. 다 외우고. 네.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 통계 자료 수치에 능한 사람이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다 외웠거든요. 얼마 전에 실제로 외웠어요. 다 외웠죠. 그리고 시험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다 외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교육 공약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그 당시 후보에게 브리핑하러 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대학 무상교육 좋습니다. 학교 안 간 학생들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저희는 한 방 맞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무상교육만 생각을 했지, 그러면 학교 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저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삶의 과정이 뼈저리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성남 시절에 교복 무상 지원. 정말 교복 입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재명의 그 삶이 정책에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2017년 대선 끝나고 저희가 청계산을 등산을 하고 뒤풀이 두부집에서 뒤풀이를 하는 자리였어요. 전 거기서 어쩌면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시 이 대표 듣는 자리에서 첫 번째, 소문이라도 여자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측근들이 배신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재풀을 더 넓게 쓰십시오. 이 세 가지를 그때 얘기를 합니다. 2017년이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리고 2022년에 제가 이제 방송 TV 토론이 내일이라면 그 전날 방송 멘트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죠. 그때 이제 비속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언어의 품위를 지키시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TV 토론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쟁 때문에 당시 합법 교수를 동원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의 합법 교수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이 언어 상황은 즉 전문가적인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 언어 상황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즉 법률적인 일반적 잣대로 해서 그것을 위증이다 또는 불법 사실 유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정말 너무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악소문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장가간 아들 문제에 대해서 또 아버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현장에서 듣거나 또는 윤회 어게인 집단에서 돌고 유통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반발짝 미리 얻어내서
VIP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전 전달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난도질을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는 정말 별 것들, 입에 담지 못할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시나리오. 실질적으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악마 전략, 형수욕설 단골 사건이죠. 형수욕설 사건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으로서의 충정 때문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했던 것을 딱 잘라서 그것을 도배를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도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번 이재명 후보는 사죄를 하고 잘못했다 하고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형수님에게도 몇 번씩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경상도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에게 욕한 것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자인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하느냐.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경상도 유림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몇 번씩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적 도리, 효가 정말 근본이라면 효를 행하지 않은 형에 대한 징벌, 형에 대한 저항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악마 프레임에 이제 노출돼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냥 스스로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저는 거죠. 왜곡한 얘기지만 예. 원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예. 그 자기 보호 본능이 즉자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다 보니 생겨난 그러한 문제점. 그것은 이후에 인간 이재명으로서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극복되어야 될 예. 일이다. 이렇게 저는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중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악마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느냐 이런 부분은 황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악마화, 또 이재명에 대한 견제, 또 이재명 죽이기 그 공작들은 그 성남 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초로 이제 출마 의사를 표현하고 나서부터 더욱더 이제 노골화되고 집중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파벌 정치, 또 클로는 미리 삭슬 잘라버려야 한다는 그런 풍토. 그래서 집중 타겟이 된 거죠. 아마 엄청난 인력과 정보력과 금력을 동원해서 집중 타겟이 되었는데 돌파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한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가치, 그 역량과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와 결합한 사람들을 아웃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성장 과정에 있다. 자기 성찰 과정에 있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이재명의 서사가 쓰여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나 왜곡된 이미지가 워낙 입체적이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다 벗어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일관된 정책을 통하여 실력을 보여주니까 뭐 진실을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재명이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보수층에서 매우 동요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물론 지지율이란 것은 진폭이 있기 마련이지만 과거의 그 악마 프레임의 많은 부분들이 희석되거나 극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요. 저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지배층 카르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고하고 훨씬 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든 좀 나이 드신 분이든 관계없이 강남 지역에 유포되어 있는 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유포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한 생각은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 가야겠다, 이재명이 언제 어느 때 우리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 줄 모른다.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위기감, 물론 윤 어게인 내란 세력도 있지만 그 내란 세력의 배후에는 바로 그러한 그 왜곡된 프레임, 이재명에 대한 악마 프레임의 세력, 이들이 결국은 역사 왜곡주의 세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들이 또한 바로 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말 미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저렇게 깡패 관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들이밀려고 하고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제 독자의 네. 한 사람으로서 저도 한 3번 읽었습니다. 우리 전 대표만 읽으신 게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내내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저 당에 있으니까 이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를 더 이제 바르게 좀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절실함도 많이 느끼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고뇌와 그러나 앞으로 4년 8개월, 9개월 남은 그것이 아주 성과적으로 잘 진행되겠다 확신도 가졌는데 요 대목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책 곳곳에서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의 이재명 정부와 그러나 또 성과를 낳는 또 민생을 또 챙기는 정부로서의 이재명 정부. 그러나 또 국민 통합을 또 이뤄가야 되는 이재명 정부. 자, 그걸 곳곳에서 두 분은 소위 말하는 국민 주권 정부와 국민 통합 정부는 상호 충돌되지 않는다. 보완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또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란 세력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대선 때도 중도 보수를 또 표방도 하셨듯이 합리적인 또 중도들은 함께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국민 통합이고 그렇습니다. 또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더 성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취임 100일 날 전후해서 네. 조금의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지층도 깨안으면서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근본으로 하면서도 또 중도층을 또 우리가 또 함께 해내는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를 정말 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선배님이나 우리 김 선배님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 이 당이 좀 잘 떠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을. 대통령을 잘 떠받치고 예.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걸 길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마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가장 먼저 중도 실용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모든 것을 민생 회복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통합만이 살 길이고 통합의 복음은 겸손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후미에 당날개 정치와 붕세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날개 정치는 파닥파닥거려요. 날고자 하지만 날지도 못해요. 결국은 막 깃털만 빠지면서 주위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고 결국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조국 대표를 조국 대전이라고 하죠. 그때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여러
무한하게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받는 효능감이라는 것은 공수처, 유명무실한 공수처,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공수처가 무능할 때마다 실력이 없었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는가. 이것이 정말 파닥거리기만 하는 닭날개 정치라는 거죠. 우리 그런 닭날개 정치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실력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모든 당, 정, 청이 민생에 집중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죠. 그러나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촉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민주당이 지금 너무 팬덤 정치에 빠져서 지금 다가오는 지방정부 선거에 너무 현혹되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너무 오버액션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게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절대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단언할 수 없다. 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실용주의 전략, 민생 전략, 통합 전략, 겸손한 집권 플랜을 100% 가동한다라면 그 후가로 굉장히 몇몇 군데에서 이겨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 시끄러운 당나귀 정치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 특히 보수층이거나 민주당에게 가슴을 열어두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이제 많이 생겼고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을 이제 논의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은 과연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까지 이제 갔는데 제가 간단히 좀 질문하고 제가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예 이제 구조화되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로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의 이미지는 도저히 선입견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온건한 분들, 내가 보니 잘하고 있네, 인간미가 있네, 진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네, 우리에게 마음을 주네, 자기 생각을 바꿀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편견은 국힘당 보수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투쟁만 외치는 그런 노선은 신중하지 못하다. 좀 더 정교하게 계청, 정치 성향,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보다 정교하게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 항쟁의 어떤 상징적인 구심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이재명은 다르거든요. 그때는 내란 반대 투쟁, 내란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민주 진보 세력들과 결합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예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공복이라는 공복 철학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되게 통합적인 노선과 방향을 지향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적으로 선거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명성을 드러내고 또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강경 모드를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양자는 아주 지혜롭게 조율되어야 되고 그리고 깊이 연구되어야 되고 밤을 새고 2박 3일 토론을 해서라도 조율하여 당과 또 대통령실이 하나의 보이스로,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최 의원께는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주 탁월한 국정 운영에 민주당의 실력은 솔직히 어떻느냐. 또한 대통령의 참모 그룹, 또 국무위원, 장관, 뭐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의 실력은 어떻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서로 조응이 잘 되어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실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뭐 아직 정권 너무 초반이니까요.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너무나 저 과정에 서로 이제 상호 교감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방금 두 분이 아주 오랜 실천과 또 세 번의 대통령 선거와 또 내란을 극복하면서 성숙되고 발전되어 왔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정리된 그런 이재명,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다 전국을 또 다 관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많겠습니까? 정부도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당은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이 인수위도 없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선거로 8월 달에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을 맞추기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다. 물론 이제 당에서도 같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저 대통령실과 당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실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아쉬운 것은 100일 되는 그 잔칫날에 보여줬던 모습은 아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당이, 이 책을 좀 우리 당원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예.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재명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책을 보면 몰랐던 것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가치, 지향점, 그러나 또 실용주의, 정치 전략 이것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발전되어 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또 당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가 특히 정권 초기에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좀 당이 좀 깊은 숙고의 시간과 아까 2박 3일 말씀하셨는데 좀 치열한 그 보이지 않는 당 내에서의 토론과 또 대통령실과의 교감 좀 뒤에서 좀 이렇게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좀 더 알고 처지를 이해하고 대통령을 좀 더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좀 더 불태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결국 반대정당, 정치적 경쟁자 쪽에서는 공고화시키면서 계속 악마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제가 실제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실력차,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의 실력차가 생각보다 현격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100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께서는 이것이 아직도 부조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저희 느낌으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실력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장관의 실력 차와 그리고 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을 저는 위기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이제 조화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직접 보고 거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현격한 차이를 느끼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로서 올 연말까지 뭘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표로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역량보다는 외부의 상황 때문에 미국 문제 그리고 뭐 남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진화 발전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상황이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책에서
정말로 그러면 이재명을 제대로 알면 나도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이재명을 더 배워서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게 가면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참모든 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알고 이제 바뀌면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김태철 작가님께서는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겁니까? 예,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을 이 공무원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아주 그 중2 수준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국민 필독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정치인, 정당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바로 한결같이 그다음에 공기업 임직원들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이재명의 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로 무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실용주의 정부를 굳건하게 혁신한다라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승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재명 참 열심히 했어. 헌신적으로 일했지. 약속한 거 지켰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야. 이런 소리를 받고 손뼉 받으면서 나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것이 이재명의 가장 큰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공직자들, 그다음에 장차관들,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정당의 주요 간부들 다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 모두가 정말 이재명 실용정부를 밑받침해주는 특히 그 최인호 의원님 계시는 부산부터 실용주의의 새바람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거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롭게 실용주의로 무장해서 새롭게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메시지입니다. 네, 부산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황산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과 대통령실 실무자 간의 실력 차가 크다. 혹은 뭐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력 차가 크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 실력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실력과 이재명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재명의 진정한 마음, 그 이재명의 또 그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모든 실무자들과 또 정당이 지닌 모든 담재력들이 함께 결합하여 더 큰 정폭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선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는 이재명의 정치 노선과 그리고 앞으로 정책 노선의 그 뿌리와 그리고 정신 그리고 그 핵심의 엑기스를 담은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주권자 시민들도 읽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살펴보시면 이재명을 더욱더 깊고 생생하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빅북이라고 합니다. 빅북 이렇게 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와 주셨는데 이렇게 큰 책 처음 잡아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라는 그 정말로 역작을 소개하면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삶의 궤적 과정이 어떤 이제 정치 철학으로 나중에 정리가 될 것인지를 가장 빠르고 그리고 먼저 이제 지금 김태철 작가, 황산 작가가 정리해 주셨고요.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의 결과는
우리 전부가 잘 되는 것이지 내 개인이 잘 되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로 공직은 공직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동제적 관계로 계속 좀 그 연결 지점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과거의 문법으로는 정치하면은 이 사람을 알았다. 나한테 무슨 더 큰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까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함께 좀 뛰면 어떻겠냐는 걸 그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요.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다.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통찰과 전략을 만나다. 저자 김태철 황산. 이재명 대통령 참 사진이 좋습니다. 저 사진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 야 내가 역대 정말로 지지했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요즘 나날을 저는 보내고 있는데 세 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시고 지금 말씀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예. 저는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천만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이 이 책을 보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아,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고 그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코스피 5천이지? 라는 정책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예. 공무원들은 꼭 이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하는 공직자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마하실 분, 출마 정책 참모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성공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한마디 하시죠. 바로 구매가 정답입니다. 구매가 정답이다. 김태철 작가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책 홍보를 아주 잘한다. 1000만 주식 투자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아마 몇백만 명이 될 텐데 한 200~3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예. 400만. 400만 정도 됩니까? 400만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지망생도 한 50만 한 명이 1,500만 건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상대로 실용주의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설명했는데 오늘 이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의 설명보다는 이제 10%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꼭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셨던 세 분 고맙고요. 짧게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실용하라. 실용하자. 이게 저희들이 화두입니다. 우리 사회가 실용주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의 감각과 실용의 지혜를 배우면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보입니다. 정말 이 책 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전히 우리가 이재명에게 빙의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이 책을 쓰면서 저희들의 내면과 또 인식과 삶의 또 변화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멋진 독서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끝으로 이제 끝내주십시오. 예. 아니, 끝으로 이것만 소개를 할게요.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에 보내는 격려의 글들을 한 100여 분들이 써주셨는데요. 예. 그 중에 이렇게 썼어요. 전 상하수도협회 상금 부회장이신 진강현 선생님께서 누워 읽다, 책상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읽다, 결국 메모하며 밑줄 긋고 읽은 책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많은 책 중에 별 같은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작고 희미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는 힘,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빛이, 그 별빛이 빛날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기다림의 지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오늘 9월 17일 첫 번째로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가슴에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참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연구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으니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특집 인터뷰 최인호 의원님 그리고 황산 작가님, 김태철 작가님 함께 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응원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153만 명 구독자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베스트셀러 고맙습니다. 축하. 와, 옷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이니까요. 야, 스픽스몰에서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한 모양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명절 스픽스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축산, 수산, 와 그리고 과일까지 제대로 된 제품 있네요. 또 특히 쿠키도 전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 선물도 자신 있다 비교하라. 비 만점의 수산물 선물 세트 스픽스몰이 자신 있게 권유합니다. 목포 대표 경영푸드와 함께하기에 더 든든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공동구매 제품은 물론 이번 명절 선물 세트도 스픽스몰에서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종류는 많지만 100% 확신이 없을 때는 바로 스픽스몰 건강기능식품이 정답입니다. 전국 최저가격 도전은 기본입니다. 상하제약, 일동제약 등과 같은 소비자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은 회사와 함께합니다. 와, 이런 유명 제품이 이런 가격에? 그것도 안성맞춤 명절 선물 세트라니 역시 스픽스몰입니다. 1등급 툭불로 명절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가격에 만족하면서 맛과 품질은 받는 분의 극찬으로 이어집니다. 귀한 분을 위한 애청자 여러분의 한우 선물 세트 구입, 스픽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